여러분, 지금 인도 코로나19 때문에 생지옥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미. 이게 지금 화장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이 정도면 인도 전역에서 이런 생지옥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대도시에 가면요, 화장을 못해서 길거리에 시신이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시신이. 그 정도로 지금 인도는요, 심각하다 못해 생지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도에 진출한 700개 정도 되는 우리 기업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부품을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 인도로. 전 세계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한국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도 만들고 베트남에서도 만들고 각 나라에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소싱을 한 다음에 이게 인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자동차도 만들고 휴대폰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인도를 들어갔다 오면 그 배는 못 나와요.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줘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700개 기업이 이 코로나 생지옥에 삼켜졌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인도요. 와. 하루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면 40만이 넘습니다. 49만 300명이 49만 300명. 엄청나죠? 역대 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40만이 넘어본 적은 없어요. 미국에서 36만 뭐 이렇게까지 간 적은 있지만 40만이 간 적은 없다고요.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여러분 사망자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인도는요. 사망자도. 여러분 하루에 사망하는 사람이 뭐 3,000명은 예산일이라고요. 3,000명은. 5월에 들어서는요. 4,000명 수준입니다. 4,000명. 하루에 4,000명이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 인도 전역에서 죽어나가고요. 문제는 이게 숫자로 계산된 것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을 하면요.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국민들도 지금 서둘러 철수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도. 최소한의 인력만 놔두고 철수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인도는 이 정도라고 해요. 이 정도. 현대자동차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말 특권 이미 취소했습니다. 주말 특권. 게다가 주말 가동도 지금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름철에 일반적으로 하는 설비 보수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부품 공급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 제대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요. 인도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세계 시장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요. 미국, 중국, 인도 세계 3대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대 시장까지 갈 때는 유럽이 유럽. 그러면 이 3대 시장 중에 하나가 인도인데 인구가 14억이에요. 이 14억 인구가 소비하는 양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산을 못해서 못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19가 지옥이 돼서 지금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무선사업부 일부가 지금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어요. 휴대폰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삼성은요.
인도에 올해 엄청나게 공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도에다가. 왜 공략하고 싶어 했느냐. 샤오미에 이어서 시장의 2위거든 점유율이. 좀 더 빨리 달려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뭐 공장도 닫아야 되는 판국 여기다가 판매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면 심각해지는 거죠.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이다나 푸네 이런 지역에 지금 아무래도 생산을 축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요. 더 심각한 것은 공장을 닫고 싶어도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 안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 안 닫았으면 하느냐. 안전하니까. 다른 어느 쪽보다 거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닫았으면 한다.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요. 제조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차질이 우리 기업들에게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700개 기업에는 무조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앞서 말씀대로 조달이 제대로 안 돼.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류 대란도 또 우려가 돼요. 만약에 인도에 배가 들어가 버리면 그 배를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전부니까 그 배는 어떻게 돼요? 정박해 있어야 돼요. 어딘가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수출하고 싶어도 배를 못 구해서 수출을 못하는 판국인데 그죠? 못하는 판국인데 이런 문제까지 닥치면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하고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하고 결국은 물류대란까지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물류대란까지. 만약에 물류대란까지 갔을 경우에는요.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게 인도에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게 베트남으로 말레이시아로 인도네시아로 방글라데시로 파키스탄으로 이게 인접 국가로 동남아 전체적으로 지금 번져간다는 사실이에요. 동남아 전체로. 그렇게 되면요. 가장 우려하는 그게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동남아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장 우려하는 가장 큰 시장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인도의 창궐이 동남아까지도 큰 충격을 주고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사실 한국 경제 우리 기업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도 심각한데 이게 세계 경제까지 충격을 준다고 하면 우리 수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까지 생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비약적인 설정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는 것. 결국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거라는 것. 이것도 꼭 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